예, 이재명 대표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소리 들려드릴 텐데, 자 이번에도 땡땡땡 자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성치훈 부장부터 먼저 할까요? 예, 무슨 자 같으세요? 저의 그런 주관적인 것보다 국민들이 느낄 때는 운 좋은 자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운 좋은 자, 예, 김재규 전 의원.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아이템이 뭘 좀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책임지는 자 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자,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대표. 저게 세 글자인 거죠? 세 글자입니다. 막 가는 자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막 가는 자요. 예.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너무 오버한다는 뜻이죠. 아, 오버한다. 예. 저는 이게 방송심이 괜찮으면은 이거 쓸게요. 확 굳은 자. 아, 확 굳은 자. 갑자기 굳은 자. 아, 굳은 자. 우리가 이제 이제 뭐 약간 화투할 때 용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굳은 이제 자. 딱 이제 내 거라고 확신되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미래가 나한테 굳은 자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대권이 눈앞에 보인다. 뭐 예. 그런 뜻인 것 네,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세 글자는 이겁니다. 숨기는 자. 예, 물음표 다른 거는 혹시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뜻에서 숨기는 자를 따라봤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예, 굳은 자라고 평가하셨던 최세영 평론가.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은 우린데 우린 못 받아들인다라는 반론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어딨냐. 네. 대통령은 없다.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다. 이제는 사실상 우리와 함께 국정을 의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오버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 마음속으로는 야 이게 대권이 굳은 자야 나한테. 그러니까 벌써 여당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처럼 좀 나중에 보여지려면 지금부터 좀 훈련을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여당도 아니다. 아니 지금 헌법상 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로 약간 권한대행이 그걸 제한적으로 행사 운용할 뿐이죠. 예. 그렇다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제1야당의 당수니까 그럼 우리가 돕겠다. 돕고 우리 국정안정에 우리도 한 축으로서 뒤에서 잘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총리를 돕겠다. 이러면 될 일인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도 아니다? 그럼 여당이 누굽니까? 여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상시국입니까? 비상시국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권한이 박탈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법적 지위는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무언가 지금 본인의 속내에 있는 말들이 자꾸 저는 나온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속도 조절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속내 관리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면은 웃참는 자 같아요. 웃음을 참고 있는 자. 그런데 너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과 어떤 메시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김웅 전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송영훈 대변인. 자, 이재명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 이거는 나한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다. 이 대표의 대통령 행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자신에게 보고하고 이래라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된 그런 협의체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협의체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가 실제로 성사가 됐지만 막상 의료단체들이 들어오니까 민주당은 발 빼고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진정성이 없는 협의체 제안들을 해온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국정협의체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사실은 국회는 얼마든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고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저런 국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어떤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 외에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긴급한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자, 해설을 좀 부탁드릴 텐데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미 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바로 직후에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부를 거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고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김직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기 전에 자, 저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진짜 수사에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긴급 체포를 염두에 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출석을 요청하고 거기에서 이제 1차 혹은 2차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긴급 체포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주 우려는 대통령인데 사안의 없지 중대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구속영장 신청의 그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성이 있다든지 또 이 사안이 워낙 뭐 내란죄라는 죄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구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 혹시라도 긴급 체포를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 긴급 체포까지 할 정도의 사안일까라는 또 그런 또 반대의 또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긴급 체포라는 거는 정말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해서 일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주는 자료만 받았다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를 만약에 하려고 진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갑자기 또 대통령실 부근에 모일 수도 있고요. 또 크게 혼란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긴급 체포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긴급 체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직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물론 도주의 염려는 없지만은 한편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상의 영향력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긴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요건 충족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아닐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영장 없이 그냥 긴급체포를 하러 갔을 때는 대통령 경호처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가는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도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지시와 통제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영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실제 그 집행 양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긴급체포보다는 만약에 계속 그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신병 확보 방안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봅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수사가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속보가 또 들어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까 조금 전에 운 좋은 자라고 평가했던 우리 성추인 부의장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요즘에 만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좀.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예, 작년이지만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 성추인 부의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 좋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안철수 의원 탄핵 국민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 절대 지연돼서는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 피의자 이재명 법의 심판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1심에서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탄핵 심판도 빨리 이루어져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2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열차는 이미 출발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거장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두 번째 정거장을 뭐 633 원칙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 한 3달 이내에 또 들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 사법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절차의 이 시간 때문에 오히려 이 탄핵 절차를 출발시키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실 이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지 않느냐. 윤석열 의원이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률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당리당량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런 걸 선택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 탄핵 열차를 제 시간에 180일 이내에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열차야말로 두 번째 정거장 최종 목적지까지 빨리 가라고 주장하겠지만 사법부가 알아서 진행할 문제고요. 헌법재판소 역시 알아서 진행할 문제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이 종족수 문제도 있고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면서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열차의 진행 속도보다는 탄핵 열차의 진행 속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주제를 다루면서 속내를 숨기는 자라고 물음표를 달아서 주제를 달아봤었는데 어제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와라는 소리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기자회견에 임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사실 웃음 띤 얼굴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재로 갔었죠. 탄핵 소추 의견서를 들고요. 가면서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를 들고 막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탄핵 의결서가 접수가 되면 헌재에서 곧바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심리가 들어갑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란 모난이 기다리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앞뒤로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했어요. 근데 우리 보좌관 옆에 타가지고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오늘은 의원님 몸보다 이 의결한 원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탈취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최수영 평론가. 네. 누가 원본을 탈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엄 사태도 벌어졌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저 설령 탈취된다 한던들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국회의장이 의사봉 3탈을 해가지고 이미 그걸 국회가 의결했는데 그게 뭐 탈취된다면 그 자체로는 해프닝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저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제가 보기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으로 치면 검사 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 정청래가 묻고 그렇죠. 피고인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답을 하고 예. 그다음에 최종 또 대통령 변호인단이 또 변호하고 그다음에 제 헌재 재판관들이 판사역을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죠. 그걸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헌재에 도달하는 저 과정, 저 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고 의식이면 분명한데 저는 그렇지만 저는
탄핵 소추위원회 국회 법사위 자격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언행에 신중해야죠. 내란숙의 윤석열을 단죄하기 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국회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내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실관계를 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탄핵안, 1차 탄핵안, 2차 탄핵안 다 바꾼 거지 않았습니까? 예. 1차 탄핵안에는 그 명태균 씨 얘기서부터 무슨 온갖 의혹까지도 다 열 몇 개를 기록해놨다가 2차에서 싹 빼고 내란 혐의만 넣었단 말이죠. 예. 민주당도 그 사태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다 소추안도 바꾸고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저런 좀 말하자면은 좀 가벼운 언행들은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고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거는 좋으나 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그만큼 가볍고 지금 헌정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통찰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지금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대단히 엄중한 사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점은 대통령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극단적 현실 인식을 갖고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막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108석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는 것이 가결이 되고 지금 탄핵 소추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170석이나 190석을 가진 정당이나 정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 170석이나 190석을 가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을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해제가 될까요? 나아가서 탄핵은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진 정치인이고 국회 법사위원장이면 고민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답을 내놔야 될 시점입니다. 저런 라이브를 찍을 때가 아니고 좀 더 책임 있고 통찰력 있는 자세가 우리 정치인들 전체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김지익 전 대변인,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절제된 걸로 해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아마 의원들에게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을 것 같으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뭐 농담 같은 사안은 아닐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해라라는 지시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역대 3번째 아닙니까? 예. 그 탄핵 중에 앞에 2번 중에 한 번은 그 인용이 되었고 한 번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뭐 이걸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차 안에서 했던 얘기와 차 밖에서 한 얘기가 지금 같은 화면에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차 안에서 농담까지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차 안에서 과연 지금 이 국민들께서는 어제 탄핵안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차들이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에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약간의 해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고 이 탄핵 의결서를 접수하면 바로 심리가 진행된다. 딱 요 워딩만 차 안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고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